자, 미적분학 1 첫 번째 개념 정리 시간이고요.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잠깐 정리해 보고 넘어갈까요? 이미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첫째 요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들 알고 계시죠? 뭐였죠? y-y1은 기울기 m에 x 빼기 x1이다 라고 쓸 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면 지금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접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다고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냐 하면 주로 이 함수 위의 점을 알려줘요. 그랬을 때 접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꼴은 이렇게 어떤 직선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기울기를 먼저 주어줘요. 그럼 이 기울기를 알았을 때 이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 예를 들어 뭐 요런 직선이라든지 요런 직선을 의미하겠죠. 요거하고 평행한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었다고 한다면 요런 식의, 그러니까 기울기가 알려진 상태에서 접선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깥에 한 점을 알려줘요. 그럼 바깥에 한 점에서 이 fx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뭐 여기서는 요렇게 접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접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커다랗게 이 접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알고 가도록 하자고요. 자, 뭐라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을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선은 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y는 fx가 이렇게 있고요. 접선을 구하는데, 자, 접선을 구하는데 뭘 알려주냐 하면 요 접점의 x좌표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fx가 있고요. x값을 알려준다고요. 거기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접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X좌표는 이미 A라고 나와 있고요. Y좌표도 어렵지 않죠? 이때 Y좌표는 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니까 Y좌표는 당연히 F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 알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만 알면 이 공식에 의해서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는 우리 이미 앞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접선의 기울기는 쉽게 구하는 게 있었죠. 기울기 m은 뭐라고요? 이 함수 fx를 미분해서 거기에다가 요 a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fx에서는 요 x값만 알면 바로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y-fa는 기울기는 f'a고요. x-a다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접선을 구해보자고요. 자, fx가 이렇게 있고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뭐 기울기가 1이다 혹은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직선을 주어지고 나서 이 직선의 평행한 혹은 이 직선의 수직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직선의 평행한 이와 같은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첫 번째 경우에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문제는 함수 fx와 이 x값만 있으면 간단하게 접선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접점의 a x좌표 a 값, 요 값만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접선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요 접점의 x좌표 a 값, 요 하나를 구하는 식만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접선 요 방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을 해서 a를 대입한다고요. 물론 a 값은 모릅니다 지금. 하지만 요것이 미리 주어진 기울기 m과 같다를 이용하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죠? a를 구할 수 있겠죠. a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다, 요게 a 값 알았으면 요 점이 바로 a, 요 점 p라고 할게요. p의 값이 바로 a, fa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접선이 뭐라고요? y-fa는 기울기는 뭐 m이라고 주어져 있고 x 빼기 a,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밖의 점 a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바깥의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바깥의 점, 이 바깥의 점 a가 알파 베타라고요.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 대부분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접점의 x좌표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접점의 x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볼게요. a는 물론 모릅니다. 자, 그러면 y좌표는 fa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a는 아직 구하기 전이므로 이 fa라고 써놨지만 요거는 우리가 a 값을 구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접점을 a, fa라고 놨다면 일단 접선의 식은 불안정하지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y-fa는 기울기는 당연히 f'a고요. x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a 투성이의 식이 될 거예요. 이것이 어쨌든 이 접선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접선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베타 마이너스 fa는 f'a의 x에다가도 알파를 대입해야겠죠. 알파 빼기 a라고 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다시피 지금 베타하고 알파는 문제에서 주어진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그냥 a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 fx가 몇 차냐에 따라서 이 식은 뭐 3차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방정식을 이렇게 이끌어냈으면 이것을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값만 구한다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접점도 알게 되는 거고 기울기 f'a도 구할 수 있는 게 될 것이므로 a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y-fa는 f'a의 x 빼기 a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커다랗게 접선을 구하는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꼭 이 문제에서 이 단원에서 접선만 구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식의 예를 한번 잠깐 볼까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fx가 존재하고요. gx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우리 요 지점에서의 지금 여기서 붙어 있으니까 y값이 같죠. 그렇다면 함수값 fa와 ga가 같다라는 식으로 첫 번째 식을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잠깐 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식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공통인 접선이 주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접하니까 그 지점에서 fx의 접선과 gx의 접선도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접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같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x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a가 되겠네요. 이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자, 문제에 따라서는 뭐 요 접점을 숨겨놓고 접점을 구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접점이 알려져 있지만 fx, gx에다가 뭔가 변수를 숨겨놓고 그 변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값이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돼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문제가 나오면 그때 문제에 따라서 해석을 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이와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요거 조금 전에 접선 구하는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여기다가 쭉 한번 적어 봤어요. 요건 지금 함수가 있고요. 위에 점 2,3에서 접선을 구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요 값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3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x에다 2 대입해 봐요. 그럼 2의 3승 빼기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빼기 3 하면 요거 8 빼기 8이니까 없어지고 6에서 3 빼면 3 요 값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y값 3은 굳이 안 주어줘도 접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직선이 지나는 한 점 2,3을 알았으니까 뭐만 알면 되죠?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근데 기울기는 간단하게 미분해서 자,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잖아요. 여기다가 x값 2만 대입해주면 기울기 나오잖아요. 대입해볼까요?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3, 4, 12 빼기 8 더하기 3이네요. 그러면 4 더하기 3이니까 7 나오죠. 이것이 바로 기울기 m이라고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좌표 3은 기울기 7에 가로하고 x 빼기 x좌표 2 이렇게 해주면 접선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곡선이 주어졌고 요거하고 평행한이라고 나왔어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기울기가 지금 x의 계수 2 즉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평행이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자, 요거하고 직교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므로 2 곱하기 기울기 m-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수직인 게 아니라 평행한 접선 구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접점에 x좌표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x좌표 a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요 a 값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2a 빼기 4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a가 6이니까 a는 3이 된다고요. 그럼 이 접점을 p라고 한다면 p의 값에 x좌표가 3이에요. 그럼 y좌표는 3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자, 3의 제곱 9 빼기 12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어요. 자, 접점 알았고 기울기 알았으니까 접선 구하면 되죠.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는 2였고요. x 빼기 x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6에서 5 이렇게 하면 접선 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바깥에 좀 어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요런 자, 그렇게 이와 같이 바깥에 점 y라고 할까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역시 핵심은 뭐라고요?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 P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A2성의 식이 나온다고요. x좌표는 a고요. y좌표는 당연히 x에다가 a를 대입한 결과 a제곱 더하기 2a가 나온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미분해 보면 2x 더하기 2잖아요. 여기 x에다가 요 접점의 x좌표 a를 대입한 결과가 기울기라고 그랬죠. 요게 기울기예요. 그러면 접점 알고 기울기를 알아요. 물론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접점과 기울기를 a의 식으로 놓을 수 있었으니까 접선도 일단은 쓸 수 있다고요. 접선은 뭐라고요? y 마이너스 y1 y좌표 a제곱 더하기 2a는 기울기가 요거라고 했죠. 2a 더하기 2가 기울기였고요. x 마이너스 x좌표가 a 요거라고요. 요것이 바로 이 접선을 뜻한다고요. 보다시피 a가 섞여 있는 형식의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접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요건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 대입한 형태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있죠.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같은 값은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할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이 이항됐으니까 요거하고 같이 계산되면 a 제곱만 나오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a의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이건 간단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이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a 값을 정하면 0과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나왔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꼭 바깥의 점에서 접선이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접선이 꼭 하나일 필요성은 없죠. 이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여기서 접하는 접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 두 개 나오는 게 뭐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접점도 두 개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x좌표가 0이고요. 또 하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어요. 자, y좌표는 여기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0,0이 하나 나오겠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 4 해서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또 0 나오네요. y좌표는 항상 0으로 같네요.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요. 지금 기울기가 여기 있죠. 첫 번째는 a에다 0 대입하면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2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자, 그러므로 접점과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접선 구할 수 있었죠. 자, 첫 번째 경우는 y-0은 기울기 2의 x 빼기 0이에요. 그러니까 y는 2x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경우는 y-0은 기울기 마이너스 2의 x 빼기 마이너스 2. 결국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간단한 형태인데 아주 간단한 형태죠. 접선을 구하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0,1에서 접선 구하는 건데 이것이 위의 점인가 밖의 점인가 알 수가 없네요. 세 가지 형태에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위의 점인 경우와 바깥의 점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위의 점이라는 것은 이 곡선에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0 대입하면 0 더하기 3이니까 우변은 3인데 좌변은 1이 나오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뭘 뜻하죠? 이 0,1이라고 하는 건 위의 점이 아니라 바깥의 점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결국 바깥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은 대충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요. 공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식으로만 쓸게요. 자, 머릿속으로 살짝 그릴까?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가 뭐 0,1이라고 할게요. 접점 x좌표를 놓는 게 중요하다고요. a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y좌표는 a 3승 더하기 3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 3x 제곱이므로 기울기 m은 3a 제곱이라고요. 기억나죠? 그럼 요 접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일단 a가 섞여 있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y-y좌표 a 3승 더하기 3은 기울기가 3a 제곱이었고요. x 빼기 a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0,1을 지나니까 0,1을 대입할 수 있다고요. 대입하면 1 빼기 a 3승 빼기 3은 여기다 0 대입하면 요거밖에 안 남죠. 마이너스 3a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나머지 이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넘어가면 2a 3승 나오고요.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이렇게 2가 되니까 a 3승은 1 나오네요. 자, 요거 a 3승 빼기 1이 0인 꼴이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빼기 2라고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허근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허근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a 값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끝났죠? 접점이 어떻게 돼요? 요거 a에다 1 대입하면 1하고 4 나오네요. 1,4인 거 알았고요. 기울기 m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3이에요. 자, 접점 알았고 기울기도 알았으니까 접선 y-4는 기울기 3에 x 빼기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약간 응용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y는 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때 이 함수에서 x는 1인 점에서 접선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이 함수 x는 1인 점이라고 했네요. 그럼 접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x좌표가 1이네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되죠?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한 결과잖아요. 1 대입하면 2 곱하기 f1이에요. f1이 아직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접점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죠? 이 함수의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기울기 알기 위해서는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고백꼴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한다고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기울기 m은 여기다 1 대입하면 3 곱하기 f1 더하기 1 대입하면 2 곱하기 f'1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f1과 f'1이 필요하고요. 접점은 f1이 알려져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f1과 f'1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다면 접선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f1과 f'1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자, 이 조건으로부터 구하면 된다라는 것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볼까요? y는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위의 점이라는 건 항상 대입할 수 있다고요. 대입해 보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고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f1, 아이고 f1이 마이너스 2네요. 요 값은 벌써 구했네요. 그럼 f'1만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1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고요. 이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4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 접선의 방정식에 x 앞에 계수가 기울기니까.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미분해서 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1 대입한 결과 결국은 f'1이 기울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게 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f1과 f'1을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아니구나. 여기 지금 접점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P는 자 1, 2배 F1인데 F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접점 구할 수 있었죠. 자, 기울기는 F1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 곱하기 4니까 8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접선은 y 마이너스 4, 즉 y 더하기 4는 기울기 2의 x 빼기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의 x절편, y절편까지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뭐 그런 의미네요. 자, 접점은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할까요? 그럼 6x 제곱 빼기 4 여기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은 1 대입하면 6 빼기 4네요. 그래서 2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접선이 뭐가 된다고요? 접선은 y좌표 2는 기울기도 2였고요. x 빼기 1이네요. 그래서 y는 2x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요거밖에 안 남네요. 문제가 잠깐만요. 문제가 틀렸나? 자, 좀 확인해 볼까요? 어디 보자. 1,2인 거는 맞고 기울기도 맞고. 그럼 저 숫자를 또 문제를 잘못 낸 것 같네요. 여기 제곱이 빠진 것 같네요. 가만 보니까 제곱이 있으면 1,2도 만족하니까 가능하겠네요. 여기 제곱이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미분한 게 달라지게 되겠네요. 잠깐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까지 지워서 이제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미분한 게 그러면 6x 제곱하고 요것도 없애야 되는구나. 여기가 4가 아니라 8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접선은 뭐가 나오냐면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2 넘어가면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알다시피 이런 정도로 우리 그래프 그려지잖아요. y절편은 4고요. x절편은 2죠. 요거.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결국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바로 4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위의 점에서 접선이 얘하고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문제예요. 사실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라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접선 간단하게 구하면 돼요. 우리 배운 방법으로. 뭔가 직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직선이 얘하고 접할 때 그거 뭐가 되는 거죠? 그 직선과 이 곡선이 또 그러니까 접할 때 a 값 구하는 형식의 문제니까 결국은
간단한 두 개의 문제를 합쳐놓은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쪽에 있는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서 뒤쪽에 있는 걸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접선 구하는데 위의 점이니까 요 한 점 알았고요.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할게요.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일단 요 첫 번째 접선은 y-4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빼기 마이너스 2, 즉 x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에서 넘어가니까 또 4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 박스에 있는 식은 결국은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x 빼기 4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떤 문제가 되죠? y는 마이너스 4x 빼기 4라는 함수가 이 곡선과 접할 때 a 값 구하는 형태의 문제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이 뭐냐 하면 요 3차 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이렇게 이 함수와 접한다고요. 뭐 대충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접할 때 a 값 구하는 형식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핵심이 뭐라고 했죠? 미분역에서 식을 낼 때는 이 접점의 x좌표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a라고 두면 요 a하고 겹쳐지니까 이번에는 x를 t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t일 때 요 직선에다가 t를 대입했을 때 y값과 이 3차 함수에다 t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동일한 함수값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 t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4t 빼기 4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함수에다 t를 대입한 결과는 t의 3승 더하기 at 빼기 2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이걸 일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 함수, 이 3차 함수에서 x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 아예 나와 있으니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x에다 t를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결국 3t의 제곱 더하기 a 요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요. 바로 요게 이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 1식과 2식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a하고 t 값만 구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모르는 문자 t, a 두 개, 식 두 개니까 이론적으로 구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구할까요? 여긴 t는 문자가 너무 많은데 a는 양쪽 식에 전부 한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t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4t의 빼기 4는 t의 3승 더하기 자, a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4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4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t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는 t의 3승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의 3승 그쵸? 빼기 4t 빼기 2가 되겠네요. 뭐가요? 마이너스 4t 빼기 4가요. t값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4t 양쪽에 지울 수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2t 3승이니까 넘길게요. 그럼 2t의 3승만 나오네요. 는 마이너스 4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t의 3승은 1이니까 우리 앞쪽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t가 유일하게 1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었죠? 나머지 하나는 허근 나온다고 이 앞에 문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t가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a 값은 얼마라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위의 점 0,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이 문제도 위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여기까지 접선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미 한 문제가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접선을 구하고 나서 그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하는 식의 문제예요. 자, 요거는 이 3차함수에 대해서 3차함수의 성질의 그 엄밀한 성질을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 첫 번째 기초 강의 시간에서는 언급할 예정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구나, 나중에 뭐 두 번째 개념 강의 시간이 아니면 다른 시간에 언급할 예정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위의 점에서 접선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는 알았으니까 기울기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알기 위해서 미분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9예요.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9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은 y 마이너스 12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9에 x 빼기 0이니까 x밖에 안 남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9x 빼기 12, 이게 바로 접선이라고요. 이 직선이, 그쵸? 여기까지 구했어요. y는 마이너스 9x 빼기 12가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교점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교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2와 마이너스 9x 빼기 12가 같다고 둬야 되겠죠. 교점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자, 교점 구하는 건 두 식을 같다라고 놓을 텐데, 잠깐 언급을 해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접선 구하는 형식의 문제면은 그 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 나머지가 단일근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메인 그 주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접하는 경우는 교점을 구하는 식에서 당연히 중근으로 나오게 돼요. 요것만이 단일근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3차 방정식을 언제 인수분해해서 푸는가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방정식을 완성해서 놓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x의 3승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x 요건 서로 없어지겠네요. 얘도 없어지네요. 여기는 아주 쉬운 형태네요. 자, x는 0에서인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인수분해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보다시피 x는 0에서의 여기가 x는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0에서 중근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보다시피 0에서 중근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형태라서 인수분해 하는데 뭐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을 만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지만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요. 자, 우연히도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서 설명을 좀 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잠깐 다른 식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뭐 fx가 3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가 x는 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뭐 2다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고요. fx가 3차 함수로 뭐 이렇게 막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x 더하기 2하고 같다고 놓고 나서 이렇게 식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1에서 접하니까 무조건 얘는 x-1의 제곱을 무조건 근으로 갖는다고요.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되니까 이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찾느냐? 상수만 가지고 찾으면 돼요. 여기 상수항이 요것을 정리해서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상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요. 그럼 요걸 정리했을 때 원래 의미는 이거잖아요. 중근이니까. 그런데 뒤에
이 차항에서 뒤에는 1차식만 나올 텐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이렇게만 맞춰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했을 때 요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하는데 전혀 시간이 들거나 어려움이 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일단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x는 0은 당연히 이 접점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것이 0 되는 x값 또 하나를 구하면 6이죠. 여기는 지금 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여기는 마치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려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되겠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나오는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또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즉 a 값이 6이라고요. 그래서 x가 6인 거 알았고요. 이게 a 값이라고요. 그럼 y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6의 3승 6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6 빼기 12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b라고 할게요. 했다 칩시다.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조금 전에 예를 들으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나오네요. 뭐 그러면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0에서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그래프가 살짝 잘못됐네요.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에 점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이 여기 x축이 이렇게 닿도록 그려줘야 되겠죠. 그림은 뭐 그냥 감안하고 보십시오. 자, y축과 만나는 점 q, 그 다음에 또다시 접선과 만나는 점 r이니까 일단 접선 먼저 구해놓고 출발할게요. 접선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2 여기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3 빼기 2니까 기울기는 1이에요. 그래서 자, 접선은 y좌표 0은 기울기는 1이고요. x 빼기 1 그러므로 결국 y는 x 빼기 1이 접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q라고 하는 건 이 접선의 y좌표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 q가 0,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을 구할 거예요. r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3차 함수와 직선과 교점을 구하는 형식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같다고 둔다고요. 얘하고 같다고 둔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항하면 여기다 쓸까요? x 3승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x값을 구하면 될 텐데 인수분해 하느라고 뭐 적당한 값 대입하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접점에 p의 x좌표가 1이잖아요. 거기서 접하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이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근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3차 함수인데 2차가 이미 인수분해돼서 나왔으니까 1차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1차 맞출 때에도 이것의 원래 의미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라고요. 거기 뭔가 식이 나올 때 여기 지금 상수항이 2인데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요 상수값과 요것이 곱해져서 나오는 것이 유일하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2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 만나는 교점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죠. y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요 x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나올 테고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요 R의 좌표까지 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PQ 대 QR을 물어봤네요. 자, PQ 대 QR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PQ 대 QR은 이 PQ의 길이 QR의 길이를 굳이 구하느냐 하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간단하게 달문만 이용하면 돼요. 여기가
자, 1,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 그 다음에 y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q의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므로 그 다음에 r은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자,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길이 이 길을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닮음 이용하면 되니까. 삼각형의 닮음에서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요 길이는 지금 여기가 좌표가 1이니까 1이겠고요. 요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PQ 대 QR의 길이의 비는 1대 2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참 요거는 접선에 엄밀하게 뭐 부합되는 문제는 아닌데 뭐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라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이런 형식의 문제가 특히나 뭐 모의고사 형태 이런 형태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고요. 요새는 뭐 고2 때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잠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잠깐 한번 보고 나서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각각의 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잠깐 보세요. 잠깐 영상 세워놓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대강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리 문제에서 먼저 주어져 있는 게 0보다 큰 A하고 B에 대해서 B값이 가장 크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확인을 해보건데 FA하고 FB하고의 관계도 당연히 A일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B일 때 함수값보다. 그러니까 FA가 FB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위쪽에 주어져 있는 값이므로 0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우리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것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것들을 보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거보다 또 가파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것은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경우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F'A하고 F'B가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요. 그 얘기는 F'B의 값이 F'A의 값보다 더 작다라는 걸 뜻하죠. 뭐 예를 들어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어쨌든 0보다 작다는 이와 같은 것도 일단 참고로 머릿속에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볼까요? 기억을 보면 B분의 F'A하고 A분의 F'B의 대소관계가 맞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B분의 F'A예요. 그런데 만약에 F'A 대신에 F'B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지금 F'A가 더 큰 값이잖아요. B는 0보다 큰 값이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면 예를 들어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모는 뭐 양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과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짐작해 버리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크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2는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시각을 비교해 보면 F'B는 지금 똑같아요. 근데 B 대신에 A로 이렇게 줄었다고요. 그럼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하고 B하고는 B가 더 크다고 했어요. 요거 아까 2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0보다 큰 숫자에서 2보다 작은 1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니까 역시 이런 부등호가 나온다는 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부등호의 관계는 이게 더 클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의 식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니은의 식은 요 각각의 식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돼요. 요거는 우리 b-a분의 f 빼기 fa는 우리 앞쪽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거죠.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평균 변화율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지워놓고 할게요. 즉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게 바로 앞쪽에 있는 요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뒤쪽은 F'B니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 요 정도로 나온다는 거 짐작할 수 있죠. 요런 형식으로. 자, 그러면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어느 게 더 가파르죠? 빨간 거, 즉 F'B가 더 가파르다고요. 그런데 0보다 작게 나오는 기울기이므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하면 얘는 마이너스 1쯤으로 절대값은 이게 더 크지만 값 자체는 앞에 있는 값이 더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틀린다는 거 알 수 있죠? 틀리다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는 참고로 앞쪽에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산술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 평균 루트 AB 크거나 같고 조합 평균 A 플러스 B분의 2AB 이런 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등호 성립.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하고 B하고 같지는 않으니까 등호는 전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식은 요 관계죠. 요 관계. 요 식이 요거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자 루트 AB와 2분의 A 더하기 B는 이 X값이 크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X값이 더 클 때 접선의 기울기가 X값이 더 작을 때 접선의 기울기에 비해서 어떠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X값이 더 클 때와 작을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X값이 더 큰 거는 예를 들어 B에서 B가 X값이 더 큰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빨간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X값이 더 작은 거니까 뭐 A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요. 물론 요 루트 AB와 2분의 A 더하기 B가 A하고 B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의 X값이 X값이 더 크니까 두 값 중에 이게 더 큰 값이라서 그냥 그것처럼 생각해 주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빨간 기울기와 파란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죠?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파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요. 즉 X값이 작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X값이 더 작은 건 루트 A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맞겠죠.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더 가파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0보다 작은 기울기에 대해서는 더 완만한 게 오히려 값은 더 크게 나오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마지막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하고는 좀 떨어지는 거니까 굳이 뭐 지금 이해가 안 가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